안녕하세요. 니체 철학으로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연재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편하게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은 2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고독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년을 지나 시니어로 들어가며 삶의 풍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꽉 차 있었습니다. 출근, 약속, 아이들 뒷바라지, 집안일, 크고 작은 모임. 정신없었지만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가 비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제 삶을 살고 일의 역할은 줄거나 바뀌고 친구들의 연락도 뜸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지내는데 밤이 되면 조용한 집안의 공기가 마음까지 깊숙이 내려옵니다. 그때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이 올라오고 수면이 늦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였나? 나중엔 더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지금 이 허전함이 계속될까? 이런 생각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잃어본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고독이 더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은 꼭 혼자 사는 분에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사람을 자주 만나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고독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 지나고 난 뒤 괜히 마음이 툭 꺼지기도 하지요. 잘 지냈는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억지로 덮지 않고 니체의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한 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벌로 보지 말고 내 힘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 니체가 말하는 삶의 태도는 고독을 없애는 쪽이 아니라 고독을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에 가깝습니다. 니체를 떠올리면 강해져라 같은 말이 먼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힘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있을 때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힘에 더 가깝습니다. 니체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혼자 걷는 시간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고독이 그를 무너뜨리기만 한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도 했겠지요. 우리는 니체처럼 위대한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깎는 시간으로 둘지, 나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바꿀지 그 작은 선택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이 너무 멋있게만 들릴까봐 조심스럽습니다. 회복이라니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싫은데요. 맞습니다. 싫을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괜찮아질 거예요. 같은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중년과 시니어의 현실 속에서 고독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고 마음 정리를 도와주는 아주 작은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철학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밤을 버티는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먼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해 보면 마음이 조금 정리됩니다. 외로움은 연결이 끊겼다는 느낌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누군가와 밥을 먹고 돌아와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대화는 했는데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네. 이런 느낌이요.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혼자라도 그 시간이 나를 소모시키면 고통이 되고 나를 회복시키면 힘이 됩니다. 니체는 고독을 무조건 아름답게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니체가 고독을 중요하게 본 이유는 고독이야말로 내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관계가 피곤하고 비교가 많을수록 사람은
점점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게 됩니다. 고독은 그 재단에서 잠깐 내려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여볼게요. 고독이 힘들 때는 대부분 시간이 너무 길다기보다 생각이 너무 커진다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는 생각이 더 커집니다. 불이 꺼지고 소리가 줄고 내 몸의 피로가 느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노후, 건강, 자녀, 관계, 돈. 이때 불안은 논리로만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정리는 머리로 하는 설득이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루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오늘 끝부분에서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내려드릴게요. 중년과 시니어의 삶에서 고독이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은 대개 비슷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따로 노는 밤, 건강이 흔들리며 나중을 생각하게 되는 밤, 사람을 만나고도 허전함이 더 커지는 밤. 이 세 장면을 천천히 보면서 니체가 말한 고독을 회복으로 바꾸는 태도를 생활 속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집에 가족이 있어도 고독은 찾아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마음은 조용히 텅 비는 날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바쁘고 배우자는 피곤하고 대화는 줄어듭니다. 서로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삶이 피곤해서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는데도 마음이 붕 떠 있는 느낌. 예전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밥 먹었어? 응. 하고 끝나는 날. 그 침묵이 꼭 나쁜 건 아닌데도 어느 날은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럴 때 마음은 자꾸 과거로 갑니다. 예전엔 더 가까웠는데, 어릴 땐 나를 더 필요로 했는데, 나는 이제 어떤 역할이지? 특히 자녀 걱정이 있는 분들은 밤에 더 힘들어합니다. 연락이 늦으면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답이 없으면 혹시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돈이 막힌 건 아닐까? 혹시 마음이 무너진 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잠은 더 멀어지고 내일의 나는 더 지칩니다. 이 지점에서 니체식 방향 전환은 자녀 문제를 해결하자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 자녀 인생 전체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목표를 잡고 있으면 마음은 계속 실패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크기로 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고 무거운 조언 대신 짧고 부드러운 안부 한 줄. 오늘 잘 지냈니? 밥은 챙겨 먹었니? 혹은 답이 늦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이제는 쉬어야 한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내 힘을 회복하는 선택입니다. 부모가 먼저 무너지면 지킬 힘도 사라지니까요. 여기서 관계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관계는 늘 많이 하는 말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내가 내 컨디션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피곤한 날에는 말이 날카로워지고 작은 오해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고독의 밤은 관계가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정비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나만 남았다는 벌로 보지 않고 내일을 위한 회복으로 보는 순간 고독의 톤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음은 건강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 고독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건강 불안입니다. 검진 결과가 마음에 걸리고 통증이 낯설어지고 잠이 얕아지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도 내 몸 상태가 신경 쓰이고 집에 돌아오면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일을 못하면 생활은 어떡하지?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누구에게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움은 고독을 깊은 구멍처럼 느끼게 합니다. 특히 건강 불안은 밤에 더 커집니다.
낮에는 내일 병원에 전화하지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지 하며 버티는데 밤이 되면 마음은 바로 결론으로 달립니다. 이러다 큰 병이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때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없애기보다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내 힘이 닿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니체는 고통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내 삶의 끝으로 확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날 내가 할 수 있는 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오늘 가능한 회복입니다. 고독이 무서울수록 고독을 큰 철학의 시간으로 만들기보다 아주 작은 몸의 루틴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어깨 풀기 3분, 천천히 걷기 7분. 나는 내 몸을 적으로 만들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나를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자존감은 대단한 성취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작은 반복에서 자랍니다.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감각. 그 감각이 고독을 덜 무섭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건강이 불안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체면과 싸우기도 합니다. 약해 보이기 싫어서, 도움받기 싫어서, 그래서 더 혼자 버텨보려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삶에서 중요한 건 혼자 다 해내기가 아니라 지속하기입니다. 지속하려면 속도를 조절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내 몸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도 니체가 말한 강함의 다른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와 노후의 장면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더 허전한 날이 있지요. 웃고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마음이 툭 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래 외로운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계에 소모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는 비교와 체면이 섞이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자녀 이야기, 여행 이야기, 건강관리 이야기, 경제 이야기. 그 자리에서는 괜찮은 척 웃지만 집에 오면 내 삶이 작아 보입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뒤처진 걸까? 이 비교는 조용히 자존감을 깎고 고독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가 많아도 마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내가 말 실수했나? 그 말이 왜 그렇게 들렸지? 이렇게 다시 되감기를 하면 고독은 회복이 아니라 반추가 됩니다. 니체는 과도한 반추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체식 고독은 반추를 멈추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내 호흡으로 돌아오는 자리,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돌아오는 자리. 니체가 말하는 고독은 이런 비교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의 목표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많이 만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채워주지만 어떤 관계는 나를 계속 깎습니다. 고독을 회복으로 쓰려면 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돈해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모임에서는 조금 일찍 나오기, 내 이야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하기, 불필요한 비교를 줄이기. 이런 작은 선택이 쌓이면 고독이 더 이상 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혼자 사는 게 답인가요?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은 회복이 될 수 있지만 고립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식사와 수면이 무너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음속 목소리가 아무도 필요 없어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원치 않아 쪽으로 기울면 그때는 혼자서만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말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건 약한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독을 무서워하는 마음은 머리로만 설득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식으로는 마음을 설득하기보다 환경과 습관을 조금 바꾸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은 중년 시니어의 마음 정리에서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가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독을 벌로 만드는 습관을 가볍게 하나만 짚어볼게요. 혼자 있을 때 제일 쉽게 빠지는 게 끝없는 화면 보기입니다. 뉴스, 남의 삶, 자극적인 영상, 댓글. 그 순간에는 시간이 잘 가지만 끝나고 나면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바깥의 소음에 끌려다니는 상태지요. 그래서 오늘은 끊어라가 아니라 조금만 바꿔보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밤에만이라도 잠들기 20분 전에는 화면을 한 걸음만 멀리 두는 겁니다. 완벽하게 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10분만 줄여도 수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분 회복 루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생각을 키웁니다. 그래서 고독을 생각의 시간으로만 두면 괴로워집니다. 고독을 루틴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창문 열고 공기 바꾸기 1분, 따뜻한 물이나 차 준비하기 3분, 목 어깨 허리 스트레칭 5분, 마지막 1분은 숨을 길게 내쉬기. 딱 10분만 해도 몸이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불안은 조금 내려가고 수면은 조금 가까워집니다. 이 루틴은 거창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부담이 작아야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요. 숨쉬기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을 길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식으로요. 손바닥을 가슴 위에 살짝 얹고 지금 나는 안전하다라고 속으로만 말해도 좋습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 몸을 진정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진정되면 마음도 조금 따라옵니다. 고독이 덜 무서워지는 첫 단추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 정리 한 줄입니다. 메모지에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을 정리하는 문장을 한 줄만 남겨보세요. 오늘 내 마음을 지치게 한 것, 내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회복이다. 한 줄은 작지만 방향을 세웁니다. 방향이 생기면 마음은 덜 헤맵니다. 밤에 생각이 많아져 잠이 늦는 분들은 특히 생각을 머릿속에서만 돌리기보다 종이에 내려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자존감 한 줄을 더해 보셔도 좋습니다. 고독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신에게 더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을 붙여보세요. 오늘 내가 지킨 것 하나. 오늘은 버럭하지 않았다. 약을 제때 먹었다. 5분이라도 걸었다. 밥을 챙겨 먹었다. 작지만 이런 문장은 내 마음을 세웁니다. 니체가 말한 강함은 결국 이렇게 작은 걸 지키는 힘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넓히기보다 유지하기로 바꾸는 겁니다. 고독이 무서울수록 사람을 더 만나고 싶어지지만 그 방식은 오히려 피로를 키울 때가 많습니다. 대신 한 사람에게만 짧은 안부를 보내보세요. 문득 생각났어요. 잘 지내시죠? 날씨가 차네요. 건강 괜찮으세요? 길게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작은 연결 하나가 마음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다. 고독이 고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아주 가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피곤한 분들께는 거리의 문장도 추천드립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의 관계는 여기까지. 나는 내일의 나를 위해 쉬어야 한다. 남의 기준은 남의 것. 나는 내 속도를 지킨다. 이건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말입니다.
중년과 시니어에게 관계는 끊는 기술보다 버티는 거리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밤에 특히 불안이 커지는 분께는 걱정 예약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낮 시간 중 10분만 정해두고 그때 걱정을 펼쳐보는 겁니다. 밤에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내일 몇 시에 만나자.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마음이 걱정의 출입문을 조금씩 배웁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건 걱정의 존재보다 걱정이 밤을 통째로 잡아먹는 구조일 때가 많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다시 묶어보겠습니다. 니체가 말한 고독은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벌로 보지 말고 내 힘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쓰라는 말입니다. 고독을 벌로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회복으로 보면 마음이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여도 중년과 시니어의 삶에서는 정말 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듣고 계신 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독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켜온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빈자리를 더 잘 느끼니까요. 오늘은 고독을 없애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고독을 다룰 수 있는 크기로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10분 루틴 하나, 마음 정리 한 줄, 짧은 안부 하나. 이 중 하나만 해도 오늘 밤은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관계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까워도 상처받지 않게, 멀어도 무너지지 않게, 중년과 시니어의 현실에 맞는 관계 정돈법을 뇌체 관점으로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텨낸 당신께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벌주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